지금 이 의료 서비스의 이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이 붕괴라는 이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는 의학이라든가 또 의과학 또 의료 어떤 기기의 기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로 지역의 그 불균형 없이 그리고 필수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한 또 균형 잡힌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. 이 무너진 거는 결국은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. 의사가 줄어지면 이 줄은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의료 수요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커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은 그리고 이제 미용 성형 같은 또 이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가지고 지금 한참 활동해야 될 의사가 7,000명이 줄었습니다.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. 그러면 의사의 그야말로 보수라든가 이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서 높아졌고, 그리고 더욱이 비급여 이런 수입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까? 소아과가 왜 옛날에는 의대 나와서 특히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?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거는 몇 년 전에 이대 목동병원 사태에 의해서 의사들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몰라라고 무슨 의료사고라는 것도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사고지만 의사는 또 정상적으로 자기 처치를 해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아무 때나 당사자가 이의 제기만 하면 의사가 경찰서, 검찰청, 법원을 불려다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미국 같이 의사의 책임보험 제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 터잡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의사들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, 그리고 또 필수 의료 체계에 더 많은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행위별 수가를 책정을 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서 개원만 해놔도 거기에 따른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?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말씀해 주시는 좋은 안들은 그거는 충분 조건으로서 저희가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. 필수 조건이 의사 증원이 안 이루어지면
아니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지금 비급여 진료에 돈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 전부 나가 있고, 또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 시스템에 허점들이 많아가지고 비급여 진료로 막 빠져나가도 거기에 또 적절하게 부수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게끔 돼 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비급여에 가라, 그걸 국가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비급여 쪽으로 의사가 예를 들어서 1,000명이 갔으면은 10,000명이 비급여 진료에 몸을 담았으면 거기에다가 5만 명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.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, 그래야 우리가 이 책임보험과 또 의료 분쟁 어떤 그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와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줄 때 이런 중증 필수 진료에 지역의 균형,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 있게 이렇게 그 국민들의 그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저희의 의료개혁은 지금 필수 조건을 시급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그 4대 패키지 중에 뒤에 두 번째는 이제 충분 조건에 관한 얘기인데, 그 두 개가 완벽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. 거기에 더 따라가서 또 의사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. 우리나라가 법치주의, 법치행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?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리셨어요. 그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.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이제 300명,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,000명을 뽑았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서 법률 전문가들이,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그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.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앞으로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 어떤 상사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많은 그 법조인들을 배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뭐 이런 송사 같은 게 돈 벌기가 쉽기 때문에 간다고 해도 전문 분야의 법률가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그쪽에 스며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다, 뭐 무슨 지적재산권이다, 이 분야가 전부 투자도 필요하고 본인에게는 희생도 필요한 건데,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,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은 이게 뭐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, 그 필수 조건이,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.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는 지금 복지부 장관이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, 그거 플러스 더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거는 대폭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물려서 하여튼 우리 그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또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료개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.